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옷이 얇아지는 계절, 다이어트의 계절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노출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효과적인 살 빼기 위해 한 식단 구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의 방송 내용은 급하게 살을 빼야겠다는 분들이라든가 잠깐 살이 쪄서 고민하는 20대 분들을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더 이상 오락가락하는 체중계에 신물이 난다는 분들, 다이어트를 잊고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이살, 그리고 또 갱년기 중년이 아니더라도 잦은 원푸 다이어트 등으로 근육량이 줄어서 더 이상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잘 붙고 그러면서 요요에 덫에 걸린 분들을 위한 핵심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살 빼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제가 비만 관리를 해드린 분들에게 꼭 쓰게 하는 것이 식사수첩인데요. 첫 상담 시 본인 식단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돌아온 대답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원장님. 적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저 먹는 데는 그다음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답변이 돌아요. 자, 그럼 실제로 그분의 식사수첩을 직접 쓴 것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문제 많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운동을 해도 통통 붓기만 하고 힘들고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수첩을 비교해 드릴게요. 자, 1번과 2번 누가 더 쉽게 살이 잘 빠졌을까요? 자, 한눈에 봐도 1번이 훨씬 적게 먹었군요. 두 번째 수첩의 주인공은 이거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단의 오류가 있습니다. 살 빠지는 식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반찬의 가짓수를 늘려라입니다. 식탁에 음식의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떨어져요. 제가 주식의 양, 그러니까 밥의 양을 반 정도로 줄이라고 하면 다들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치찌개 하나에 밥 한 공기 뚝딱 하던 것을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요. 똑같이 김치찌개 한 가지로 가죠.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피자 3쪽 먹던 것을 피자 한 쪽만 먹고 배가 고프지만 생짜로 잘 참아놓으라고. 또 있죠. 베이글 한 개 먹던 것을 반 개만 먹어놓으라고. 칭찬을 기대하는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저를 바라보시죠. 이런 눈 말이죠.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으시면 오래 못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만은 영양의 과잉이 아니라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어떤 영양소에 따라서는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양의 과잉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그냥 양만 줄이면 되죠. 절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먹고 있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계속 늘고 있어요. 따라서 양을 줄이는 것은 전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 문제는요, 식단의 구성이죠. 어렵게 탄수화물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고 지방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영양소에 대해서는 아예 젖혀두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식탁에 반찬의 가짓수가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흔히 말하는 원푸 다이어트는 안 되는 거죠. 샌드위치, 호박죽, 밥과 짭짤한 김치찌개 한 가지, 국수 한 그릇. 역시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구마 한 개, 바나나 한 개. 자, 한 가지 식품으로 배를 채울 경우 그 한 가지에 우리 몸에 필요한 수십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식품은 대부분 한두 가지 영양소에 치우쳐 있고 그 한두 가지는 불행히도 대부분 탄수화물일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양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다이어트 시 가장 좋은 영양소의 비율은 탄수화물은 50% 이하로 줄이는 거고 나머지 50%를 다양한 영양소로 채우는 겁니다. 따라서 국수 한 그릇이 안 되는 이유 역시 자명하죠. 아무리 국수를 작은 그릇으로 조금 드셨다고 해도 그 식단은 탄수화물이 대부분인 90% 이상인 식단일 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밥 한 공기와 더불어서 4-5가지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를 싹 비운다고 하면 여러분의 몸에 잉여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쌓일 가능성은 훨씬 적어집니다. 자, 배부르게 드셔도 같은 결론입니다. 한식이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식단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한식은 밥이란 주식에 여러 가지 부식이 함께 가는 식단이잖아요. 자, 적어도 반찬을 4가지 이상을 준비하시고 다 드시기 바래요. 단
그 반찬들이 가공식품이 아니라면 더 훌륭합니다. 통조림에서 나오거나 비닐옷을 벗기고 나온 것들이 아니라 씻거나 데치는 정도로 최소한의 양념을 한 것들이라면 더더욱 훌륭하죠. 여기에 훌륭한 다이어트 반찬의 조건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 반찬들이 싱거워서 밥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복잡한 요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 자, 한두 가지 요리 공정만 거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다이어트의 효과가 높다는 점, 중요한 다이어트 팁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쌈야채라든가 짠 염분만 물에 담갔다가 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쌈다시마나 쌈미역 같은 해조류들, 또 살짝 물에 데치거나 또는 그냥 먹어도 되는 두부, 이런 반찬들이 최상이라는 거죠. 고기를 먹더라도 양념 고기보다는 그냥 굽거나 삶아서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정리 들어갑니다. 살 빠지는 다이어트 식단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그릇 가짓수가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